자, 이번 시간에는 가우스 속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가우스 속어법을 하려면 이제 그 상삼각형례를 만들고 나서 후치원이 뒤에서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상삼각형례를 만들었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꼬르 B 그래서 만들어지면은 자 T에서부터 대입을 해오면 마지막 x 뭐 n by n 행렬 일단은 정방 행렬이고 자 별 문제 없이 정방 행렬로 이 상사각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될 경우는 이제 뒤쪽에 가서 다시 검토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마지막 식은 xn에다가 n에다가 ANN 물론 이제 ANN은 여러 가지 서고에서 최종 나온 ANN입니다. 그러면 이거로 PN 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N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비해서 N-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값을 알고 있으니까 XN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값에다 곱한 걸 우측으로 보내서 계산하면 되죠. 자, 이런 과정을 뒤에서 대입하는 것보다 후치원이라 그런다. 그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상상각 행렬을 만들었다. 상상각 행렬을 다이아곤을 하면 이거 아래쪽이 0인 거잖아요. 그러면 x2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x1은 x2가 나왔으니까 이리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되죠. 이런 과정이. 그러면 상삼각 행렬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식은 1번식은 1번식 그대로 있어야죠. 자, 2번식은 우리 이제 이전에 서구법이에요. x1을 서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 열을 서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2번식은 새로운 2번식은 2번식에서 2번식이 1번식을 빼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죠. 여기를 서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1번식의 개수로 나눠주고 1로 나눠주고 그러면 여기가 1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이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빼주면은 자 여기가 서거된 식이 된다 이거지. 서거된 식이 된다. 여기서 말하면 이 새로운 2번식은 2번식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여기다 1번식을 2배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대입하면 된다. 이게 이제 가우스 서거법이에요. 가우스 서거. 자, 첨가 행렬을 이용해서 가우스 서거법을 이제 쪼르륵 한다고 생각하면, 쪼르륵 생각한다고 이제 뭐 자세히 복잡해 써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식을 이용해서 일열의 아래쪽을 쪼르륵 서거한다, 그죠? 이 m까지. 서거하려면 새로운 i 번째 식은 그 식에서 빼기 자, 서거하려는 열이 1번식 가지고 나머지 1열을 다 서거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 개수로 나눠주고 이렇게 곱할 때는 본래 있던 식이 i번째 식의 첫 번째 요소를 곱해주면은 이 항이 같아서 서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거한다. 자, 두 번째 식도 같은 방법으로 이번은 첫 번째 유리 아니고 이제 서거였으니까 이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2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3번식은 어떻게 되냐면 i번째 식이 중간에 있는 i번째 식은 i번째 식에다 i번째 식을 i번째 식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서거하려는 여기 표시가 돼 i식에서 빼기 얘가 2번식이 되죠. 2번식의 개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i의 2 그러니까 그 행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면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i번째 식을 새로운 i번째 식에서 2번식 나누기에 a22 해주고 그러면 이제 개수가 1인 식이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i의 2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쪼르륵 서거해주면 자, 중간에 이제 다시 이제 따져봅시다. 제2번째까지 서거가 다 됐다. 제2번째 식까지 이 앞쪽이 딱 서거해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제2식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을 서거해야 되죠. 제2식을 이용해서 아래쪽. 제2식을 이용해서 j 플러스 1 아래쪽으로 m까지를 서거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식을 i식이라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식이 i식이다. i식은 i식에서 빼기 j식에다가 이 앞에 계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식에 있는 계수, 자기식에 있는 계수 여기 여기가 i가 돼야 되는데 i, j 이렇게 i, j 계수를 걸어주면은 최종 자관 끝자리 mn까지 쪼르륵 이렇게 소거가 된다 이거죠. 쪼르륵 소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mm으로 스퀘어 매트릭스다. 스퀘어 매트릭스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듯이 xm은 이렇게 이제 뒤집어줘야지. 역대입이 역대입. xm은 뭐 m하고 n하고 같을 때. 만약에 이제 틀리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다음 섹션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은 AJJ가 0이면 자 AJJ가 0이면 0으로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피벗식이라 그래. 피벗식. 그러면 아래체하고 0이 아닌 거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0이 아닌 거하고 0이 아닌 거하고 교환을 해준다. 교환해서 거기가 0이 안 되도록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가능하면 그 다이아고널항이 커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값하고 이렇게 쪼르륵 한 칸씩 소거하다 보면 첫 번째 열을 소거할 때도 이 가운데 개수가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걸로 해서 제일 위로 보내고 또 아래에서 제일 큰 걸로 해서 그 다음으로 오고 제일 큰 걸로 해서 0일 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작은 값이어도 이게 오차가 커지니까 제일 큰 값으로 바꿔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가우스 소거법에서 역대입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m하고 n하고 뭐 다를 경우 또 뭐 모듈할 경우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자, 기본 행연산, 행동치, 연립방정식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가우스 서거법에 대해서 앞에 예를 들어봤는데, 자, 행렬을 계산할 때 기본 연산은 뭐냐면 기본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x값이니까 x값이 변하지 않는 x값에 영향을 안 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두 행을 바꿔도 미수엔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식 풀 때 일식하고 이식하고 바꾼다고 해서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로 계산하니까 이제 매트릭스 행이 필요하지만 실제 미수가 할 때는 뭐 식의 순서하고 상관없는 거죠. 한 행에 상수배를 더해서 다른 행으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 서거리. 자, 한 행에 0이 아닌 다른 상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 배율을 그냥 쪼르륵 해주니까. 자, 해서 이런 게 기본 연산이다. 그러니까 교환해도 된다. 한 행에서 다른 행을 뭐 빼줘도 된다. 더하거나 빼도 된다. 한 행에다 상수를 곱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 행에다가 다른 행의 상수를 곱해서 뭐 더해줘도 된다 이거지. 자, 방정식에 대한 기본 연산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 대응하는 방정식, 두 방정식을 위치를 바꾼다 해서 얘가 바뀌는 게 아니다. 한 방정식에서 상수배에서 다른 방정식을 더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한 방정식에서 0이 아닌 상수를 곱해도 해는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같은 해를 갖는 집합을 행동치 연립방정식이다. 그 해의 집합이 같다 이거든. 해의 집합이. 그래서 이제 뭐 행동치 연립방정식, 가우스 서거법이라는 거는 방금 했듯이 그런 이 기본 행연산을 해서 이렇게 그 하려고 했더니 나눠보려고 했더니 0이면은 그 갖고는 피벗식이 안 되니까 아래식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준다. 이제 뭐 0이 아닐 경우에 이제 어널리티컬 계산하니까 바꾼 거지만 컴퓨터로 할 때는 아래 가운데 제일 큰 숫자로 바꾼다. 자, 그래서 이제 A, M 곱하기 N인 계수를 갖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었다. 예. 뭐 가우스 서거법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행렬식에다 넣는 겁니다. 자, 미지수, 이 뒤쪽에 있는 게 미지수죠. 미지수보다 식이 M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수보다 식이 많으니까 과잉 한정이죠. 과잉 한정. 뭐 어떤 조건이 더 붙어 있는 거죠. 조건이 다 붙어 있다. 개수보다 우리는. 그 다음에 m이 10보다 적다. 적으면 이제 과소 한정이
뭐 x를 뭐 여러 가지를 더 정해 줄 수 있다 이거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붙으니까 잘못하면 해가 없을 수가 있다 이거지. 없을 수가 있다. 과소한되니까 여러 가지 뭐 해를 더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일한 해를 갖게 되면은 유일한 해를 갖거나 아까 2차 방정식일 때도 2개 방정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겹선이 있어서 유일해를 갖거나 겹쳐서 무한해를 갖거나 이때는 모순이 없다. 그 수식에 모순이 없다 이거죠. 근데 해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 있다 그러죠. 모순이. 가령 두 개 xn과 x2를 더했던 1이고 더했더니 0이다.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여기 해가 없다는 거 금방 두 개가 모순이다 이거죠.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하나는 저기 뭐 첫 번째 식은 이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이 식이고 해서 평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를 갖지 않는다가 모순인데 모순이라는 게 이게 평행하다. 기하학적으로 2차원, 3차원에서 볼 때는 자 서거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식을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식을 서거하면 없어지면서 여기에 1이 0은 내 꼴이 1 해서 모순이 된다. 이게 모순이 된다. 그러면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있는가? 유일해거나 무한해거나 뭐 저기 해가 없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두 개를 갖는 경우는 있는가? 그건 없어요. 우리 선형방정식이니까 선형방정식이라는 건 항상 직선이고 평면이고 뭐 3차 원건도 선형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서 만나는 그런 해는 없다. 그래서 해의 종류는 유일해를 갖거나 무한해를 갖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서고하면 어떻게 된다? 서고하면 이렇게 0은 꼴이 1이다. 사실은 이제 평행선의 거리죠. 평행선의 거리가 아니고 여기 갭이 거리 뭐 이게 수직거리인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우스 서거법으로 일단 쪼르륵 하면 어떻게 되냐? 가우스 서거법으로 5월에 서거 전부 뭐 0인 경우 순서도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자 일단 방정식의 개수가 m보다 더 저기 n이 m보다 m이 더 클 때 제대로 되려면 여기 미지수까지만 있고 나머지 쪼르륵 하고 나머지가 0이 쪼르륵 돼야 되겠죠. 여기 0은 거로씩 서고가 되는데 앞에는 다 서고인데 1을 하고 나와보면 안 되지. 서고 후 m 플러스 1 이상 행이 모두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서고 후 모두 0이 돼야 된다. 이때 n하고 m일 때는 상사각형렬로 나타난다. 상사각형렬로. 그 전에 0으로 전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유일해가 되려면 그 방정식의 개수가 유일해일 때는 여기 a, n, n까지 상삼각형렬이 되고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 무한해를 가지려면 자, 그 행의 개수가 여기서처럼 행의 개수가 미지수보다 적다. 한 가지만 성화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어야 된다. 개수가 처음에 뭐 m이 이렇게 더 크더라도 자 마지막 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xp라는 거는 마지막 식 여기까지가 이제 xp고 나누면 APP로 나눠주고 B쪽에 PP에서 P 플러스 1에 XP 플러스 1 XM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값들은 우리가 이미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거. 뭐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뭐 1, 0, 0, 1 막 넣어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무한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해를 갖는다. 대신 아래쪽이 0일 때는 다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다 0일 때다 이거지. 이렇게 다 0일 때. 만약에 0이 아닌 값이 있다. 양쪽이. 이쪽은 0인데 이쪽은 차근차근 서거하면 결국은 다 0이 되도록 돼 있죠. 근데 우변이 0이 아닌 값이 있다. 서거하면은 당연히 우변이 어딘가 0이 아닌 게 나와요. 0이 아닌 게 나오면 자, 이렇게 평행방정식이 돼서 모순이 발생한다. 그지? 모순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이제 당연히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렬할 때 행사다리꼴이다. 행사다리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0이 쪼로록 나오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우변도 쪼로록 나오고 여기는 아래는 서고하니까 전부 0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쩐지 모르는 거지. 여기는 어쩐지 모르는 거지.
가우스 소거법에서 왼편과 같은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 저기 그 첨가 행렬했어요. 처음 식은 A하고 B가 첨가되는데 사다리꼴 행렬은 R, F하고 R은 어디까지인가 소거하고 이렇게 이 안에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저 이만큼 남을 수도 있고 자관 이 행은 m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쪽은 우변은 m보다 클 수가 없다 이거지. R은 항상 m보다 작다. 그지? R은 m보다 항상 작다 이거지. R은 m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투식은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 푸는 법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동치인 해를 갖는다. 이거지. 자, 이렇게 f에서의 0이 아닌 개수까지만 R 행렬이고 R 개수, A의 개수, R 개수가 R을 A의 개수라고 해. 랭크, A의 랭크다.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R에서 0이 아닌 값이 발견될 때 0이 아닌 값이 있을 때 이게 모순이 돼서 해가 없다. 그러면 R은 이거로 M이거나 행의 개수거나 R이 M보다 작거나 근데 이렇게 R 플러스 1에서부터 FM이 0일 때 이때만 해를 갖는다. 우변이 무조건 0을 가져야 된다. 0이 없어 여기 R이 M이면 0인 자리가 필요가 없잖니. 0인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0일 수는 있지. 마지막 0일 수는 있는데 R이 M이면 그 이상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네. 이러거나 일이 묶어져 있는 게 아니고 R이 M이거나 이렇게 유일하려면 미수 개수하고 이 랭크하고 같아야 된다. 유일하다. 무한하려면 그 랭크가 미수 개수보다 적다. 그러면 그 자유로운 변수는 몇 개냐면 R 플러스 1에서부터 xn까지 값에 대해서 무한해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종합에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쪼로록 가우스 소거법에 의해서 이 랭크 R을 찾는다. 랭크 R을 찾는데 이게 저기 해의 개수하고 이렇게 따져보는 거고 그 n하고 같으면 R이 n하고 같으면 유일하고 그보다 적고 이쪽이 모두 0이면은 그때는 저기 해를 갖는 거고 무한해를 갖는 거고 얘가 0이 아닌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기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 치 행렬을 A라고 하고 T치 첨가한 행렬을 A 첨가 행렬이 그러면 두 개의 랭크가 자 전부 0이면은 랭크가 같죠. A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이 랭크가 하나 더 크죠. 한 줄이 0은 있고로 이제 그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로 따졌을 때 식으로 따지기 전에 이제 매트릭스로 따질 때 어떤 값을 하나 가지니까 그 줄도 독립된 랭크다 이거지. 그러면은 해가 없다. 그죠? 자, 해서 이제 방금 설명한 가우스 소거법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게 1차 독립이나 행렬의 개수, 랭크, 벡터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자, 벡터 1차 독립과 종속이라는 건 뭐냐? 벡터라는 거는 지금 우리 해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벡터 A1에서부터 AM에 대해서 임의상수 C를 곱했다. 그래서 1차 결합을 했다. 이렇게 1차 결합을 열벡터를 쪼로록 결합했어요. 이렇게 이거보다 그 상수 개수를 해서 더하는 것보다 1차 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꼬르 0이다 했을 때 이를 만족하는 C의 해가 모두 앞에 개수가 0이 되네. 이거보다 유일할 때 이거를 1차 독립하다. AM이 1차 독립하다. 1차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 0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트리비얼 솔루션으로 0이라는 해를 갖죠. 이런 해가 있고 또 다른 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AC는 있고로 다른 왠지 앞에 개수로 나눠서 A2에서부터 AM까지 이렇게 펜드는 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차 종속이다. 이거보다 1차 종속이다.
가른 A1을 이렇게 정하고 A2를 이렇게 정하고 A3를 이렇게 정했더니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더니 니꼬로 제로하고 성립하더라. 그러면 이 개수가 6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000일 때도 0이지만 다른 해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1차 정석이다. 여기 뭐 직접 넣어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넣어서 전부 요소가 0이 되면은 그렇다 이거죠. 0이 되면. 그래서 행렬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자, 행렬 A에서 1차 독립인 행벡터 수. 자, 최대수를 A의 개수, 랭크 A라고 표현한다. 그러죠. 자, 행동친 행렬의 개수는 서로 같다. 그죠. 자, 개수를 결정하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뭐 쪼로록 이제 모든 요소를 다 갖는 이런 식인데, 쪼로록 서거를 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0하고 나올 때, 이거보다 랭크 A를 R이라고 한다. 그죠? 서거에서 나오는 거를. 자, 아까 선행 연립 방정식 했던 그 개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행동치가 되면서 서거를 하는 겁니다. 자, 1차 정석과 1차 독립은 n개 성물을 갖는 p개 방정식이 있다. p개. 행렬의 개수가 p이면은 1차 독립이 모든 식이 행렬의 개수가 그러니까 뭐 노는 게 없다 이거지. 그러면 1차 독립이고 모든 식이 p보다 작으면 정속이 p보다 작으면 이 행개수 10보다 그 랭크가 더 적으면은 이쪽 여유 있는 변수가 생긴다 이거죠. 여유 있는 변수가 생긴다. 행렬 A의 개수 R은 A의 1차 독립인 열벡터의 최대수. 자, 그 행벡터 독립된 개수나 열벡터 독립된 개수가 같다. 이쪽으로 식으로 이렇게 쪼르륵 따졌을 때 쪼르륵 서거에서 00 나오는 거나 트랜스포스 해갖고 하는 거나 트랜스포스 하는 것도 같다 하는 게 이제 그 행렬의 개수에 대한 법칙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한번 이제 좀 따져보자 이거죠. M 곱하기 M 행렬이고 랭크가 R이다. 그러면 1차 독립인 R개의 행벡터 쪼르륵 서거해서 여기가 R까지만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R까지만. 나머지는 전부 0 됐다 이거지. 그러면 그 가운데 이 행벡터를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지. 독립된 거를. 자, 모든 행벡터를 이렇게 V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기저에 해당하는 거고, 본래 있던 이 행벡터, 각각의 행벡터는 그쪽에 이제 여기 독립되니 행벡터로 R개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이 A라는 행벡터는 행량 하나짜리고 열이 n인 이런 요소로 이루어졌죠. 각 요소로 표현을 하면은 저 위식을 다시 쭈르륵 풀어쓰는 거예요. V1에 그러니까 K번째 자리는 K. 그래서 쭈르륵 이렇게 R에 K 이렇게 R에 K. 그래서 각 요소 K 그러니까 K 요소 K번째 그 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쪼르륵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쪼르륵 이제 저기 열로 표시를 했어요. 열로. 아까는 이거는 행이었고 이거를 열로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V2, 1, 2, 뭐 V 오히려 이제 이 요소가 이제 그 벡터 값이 되고 이게 이제 열 벡터가 됐잖아요. 이게 앞에 개수가 되고 그래서 차변 벡터는 이거는 A의 K번째 열벡터죠. K번째 열벡터고 여기 쪼르륵 요소로 표시해봤더니 자 요소로 표시해봤더니 C11에서부터 R까지 여기 1, 2, 3, 4였고 R까지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자 R을 그러니까 기저를 여기 이거를 기저 벡터라고 따진다면은 아까는 이쪽에 행벡터였는데 기저 벡터가 그 V1, VR였는데 이렇게 열 벡터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R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1차 독립의 열 벡터는 R을 넘을 수가 없다. 근데
뭐 A 트랜스포서 A는 행렬을 더하는 것으로 서로 독립인 행벡터 수는 독립열을 넘을 수 없으니까 반대쪽도 넘을 수 없고 이쪽도 넘을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같다 이거죠. 근데 이제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한번 그 열 벡터를 한번 그 독립인 거를 서로 이쪽도 넘을 수 없고 이쪽도 넘을 수 없고 서로 넘을 수 없으려면 같다 이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행벡터 어떤 매트릭스 개수는 행벡터의 독립된 행벡터와 독립된 열벡터의 개수는 같다. 그러니까 m 곱하기 n이면 무조건 독립된 벡터는 m이나 n보다 적다 이거지. 적거나 같다 이거지. 적은 쪽보다 그 적거나 적은 쪽과 같거나 특성을 갖는다. 벡터의 1차 정소. 좀 전에 했던 내용들인데 n개 성분을 갖는 p개의 벡터가 있다. n개 성분이니까 아까 x의 그 요소잖아요. 그러면 p개 벡터란 얘기는 p개 벡터란 얘기는 뭐예요? 방정식 개수. 그러니까 이쪽으로 n까지 있고 이쪽으로 p까지 있고. 그러면 p가 n보다 크면 항상 어떻게 돼요? 미지수보다 이 방정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종속이다. 항상 종속이다. P가 행벡터를 취한 열벡터 A를 고려하면 랭크는 P 곱하기 N이고 그래서 랭크는 차관 적은 쪽보다 적으니까 항상 남는 숫자가 있다. 그래서 1차 정속이다. 자, 벡터 공간이란 거는 뭐냐? 같은 성분의 수와 아까가 N에 해당하는 겁니다. 차원을 가지는 꼭 뭐 차원은 아니에요. 차원은 아니에요. 같은 뭐 3차원 세개의 벡터가 있다 해서 그 한 면에 그 벡터가 다 있으면 그냥 2차원 공간이 되는 겁니다.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을 따져서 그 집합을 V라고 한다. 이렇게 V라고 한다. 집합에 속한 임의의 벡터 AB, 임의의 벡터 AB가 1차 결합. 1차 결합이라는 것은 상수곱에서 새로운 벡터 만드는 거 이렇게 알파 A의 베타 B도 집합에 속한다. 이 평면으로 따지면 두 개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두 개 벡터가. 근데 이거를 임의 공간에서 이렇게 계속 더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선형 결합이 알파 베타가 저기 뭐 임의 값이니까 이렇게 이 자체도 이 2차원 평면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속한다. 벡터에 대한 연산 법칙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상수 곱하기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할 때 연산 법칙이 뭐 서로 더해도 그 안에 들어있고 곱해도 그 1차 결합이 곱한다는 얘기는 상수 곱하기를 해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냥 벡터끼리 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를 벡터 공간이라 한다. 벡터 공간이라 한다. 자, 벡터 공간에서 1차 독립된 벡터의 최대수를 벡터의 차원이라고 하고 디멘전 V. 그러니까 이 차원이면 IJ하고 우리가 두 점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본 단위가 1,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0, 1이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걸로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니까 이거는 그 차원을 2차원이라 한다. 그래서 벡터 공간 차원은 유한하다. 무한 차원이라는 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일단 이거를 차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변수가 요소가 3개냐? 3개면 3개가 좌표축이 x, y, z 이렇게 단위 벡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게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3개가 표현되더라도 x, y, z 하는데 공간에 있는 평면이 이렇게 평면 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벡터라면 요소는 3개지만 단위 벡터는 2개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표시할 때 3차원으로 표시했는데 3차원 공간에 어떤 면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요소는 3개지만 2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 그래서 이 벡터에서 가는 1차 독립인 벡터 최대수 집합 한꺼번에 되는 것을 기저라고 한다 이거죠. 기저라 한다. 이 기저 개수보다 더 넘는 수를 추가하면 이거는 이제 종속된 벡터가 되죠. 서로 종속된 벡터가 된다. 성분수가 같고
자, 성분수. 그러니까 성분수가 같은 이런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성경관, 스팬, 생성 공간 또는 벡터 공간이라 한다. 자, 근데 뭐 말은 어려운데 벡터 공간 이런 거는 어떤 단위 벡터의 1차 결합으로 1차 결합된 그 벡터, 그 값도, 그 벡터도 그 영역에 속하면 그걸 벡터 공간이라 한다 이거죠. 벡터 공간이라 한다. 자, 이어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 섹션을 약 한 30분 정도로 잡아서 넣고 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좀 끊어지는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